너 유튜브에서 맨날 장점만 하고 남들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거짓말이신 분들은 고소하세요. 저희는 거짓이 없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정호경매학원의 김유한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김유한 대표님께서는 일반 물건보다는 특수 물건에 되게 장점이 있으시고 수강생들 것까지 하면은 엄청 많으시고 본인이 받으신 것만 해도 뭐 한 100개 정도 받으신 거를 저희가 확인되고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경매학원의 대표이자 원장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일반적으로 하는 경매 물건보다는 좀 특수 물건을 더 주로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일반 물건도 많이 했고 지금은 특수 물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요거는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이런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물건에 대한 사례가 지금 가장 폭이 컸던 것 같아요. 경매 정보지 보면은 빨간색 글씨가 없다 이런 걸 보고 보통 이제 일반 물건이라고. 네, 인수 이런 게 없는 거. 그렇죠. 예. 업종지상권이라든지 네네. 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통 일반 물건이라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상가를 낙찰을 분당 쪽에 낙찰받은 게 있었어요. 아, 상가요? 네. 예. 네, 그거를 낙찰을 이제 좀 저렴하게 그때 당시 받았는데 네. 서현역이라고 하는 아주 핫플레이스 음. 그곳에 있는 상가를 1억 7천에 한 24평 정도 되는 거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냐면 창측이 아니라 내측이 있었던 상가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임대 사업을 그쪽에다 이제 아이템을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 한 5년, 6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재건축이 된다 하길래 거기 이제 시공사, 시행사가 들어와서 저희 거를 매입한다 하여가지고 네. 10억에 매매 계약이 작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1억 7천에 산 거를 10억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버티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고, 네네. 우리는 버티다시피 끝까지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높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일명 이걸 보고 시장에서 알바끼를 하는데 알바끼가 아니 알바끼가 돼버려가지고 네네. 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좀 좋은 가격에 이렇게 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정도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또 재밌는 거나 뭐 수익이 많이 난 거나 뭐 이런 거를 또 하나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1억 3천에 낙찰받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재건축한다 해가지고 인근에 이제 거의 비슷한 평수 있을 때는 지금 8억 정도 나가고 있고. 8억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작은 물건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제 선순위 같은 경우 2천에 낙찰받아서 9천 정도 이제 매매가와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를 맞춰줘가지고 9천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정비 사업이 좀 근처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형태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수익률을 부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김유한 TV 검색하시면요 모든 내용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요. 거짓말이신 분들은 고소하세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럼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전 제 물건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보통을 해나가요. 한 13, 14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18년 정도에는 이제 경매통장이라는 책 기록해가지고 거기에 물건이 좀 많이 다수 삽입되어 있고 경매통장을 통해서도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했었던 물건에 대해서 다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김유한 TV라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겠지만은 김유한 TV라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수강을 또 강의도 매주 하니까 거기에서는 제 물건을 갖고 보통 사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론하고 물건하고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채널은 경매를 위하여 채널이지만 경매를 뭐 고수분들도 계시고 하수분들도 계시고
아예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도 뭐 배우거나 하면은 특수 물건이 가능한가요? 일단 당연히 가능한데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14년 정도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통 다루고 있는 물건의 군이 특수 물건들이 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네. 일반 물건도 지금 뭐 임차가 바뀐다든지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다시 뭐 재임차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오래 하셨던 분도 시장에 또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지금 입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또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입문했을 때 그 시기가 있었을 거고요. 예. 당연히 누구든지 처음이 다 있는 거죠. 음. 그럼 그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주변에 유튜브가 지금 발달되어 있지만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임이 또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주변에 좀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그 시장 쪽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도 발달하고 네. 책도 많고 또 오픈 채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채팅방도 많고 뭐 SNS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먼저는 경매 시장이라는 그 분야를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는 것처럼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바가 더 많아지고 보여지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먼저는 내가 좀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면 이제 어디인가에 더 소속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오픈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네. 있는 건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네. 네이버 카페에다가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오셔서 비밀번호는 없으시죠? 아, 네, 없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럼 보통 특수 물건이라는 거는 네. 경매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이제 특수 물건에 도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횟수를 제한하거나 뭐 기간을 제한할 수는 없겠죠. 쭉 봐왔을 때는 3, 4년 차 됐을 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물건들을 하고 나서 10건 넘게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최소 물건을 한 5개 정도는 돌려보고 이제 이 시장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금도 어느 정도 조금 있을 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맞아요. 근데 대표님, 얘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단점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너 유튜브에서 맨날 장점만 하고 남들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좋아하세요. 요 부분이 아마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특수 물건이 분명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그걸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단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단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과 돈이잖아요. 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을 버는 네. 형태인데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낙찰 받고 해결하는 데까지가 보통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수 물건이란다는 것은 뭔가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소송을 보통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네.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아서 명도가 쉽게 끝나는 것도 덜어 있긴 하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 특수 물건도 낙찰받아서 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소송을 굳이 하지 않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송은 우리가 민사 진행을 하게 되면 알다시피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시간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대출 같은 경우에서 막히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떤 한 물건에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묶여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사실 들고 돈은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좀 자금이 많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고 맞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좀 멀리 봐야 된다. 잘 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조금 멀리 봐야겠다. 맞아요. 제일 오래 하신 거는 어느 정도 되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김유한 TV에 나와 있는 경호도 신현대민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해결이 다 완료된 게 있는데 그게 낙찰을 3년 전에 받았나? 막 그럴 거예요. 제일 긴 게 그럼 3년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우리가 7분의 5를 받았고 7분의 2가 다 상대방 거에 있었는데 예.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강제 집행까지 했거든요. 상대방도 또 경매 진행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자우선 매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져온 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인테리어 해놓고 또 시장에 매도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송 중인 것도 많이 있고. 자금을 얼마 정도 준비했을 때 특수 물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사실 되게 많잖아요. 아, 그죠. 얼마 아주 있어야 되냐. 네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서서 내가 얼마큼 알고 있고 이 돈을 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식적인 거, 눈적인 거,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그 자금이 들어가는 물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 엑시트 해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얼마냐라고 하기보다 먼저 앞서서는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특수물건 쪽으로 다가오거나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굳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렇죠. 조금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물건 보고 많이 분석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표님, 그럼 또 저희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하나가 경매 공부하기엔 난 나이도 너무 많고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팍 자르시고.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거짓이 없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여러분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다른 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누군가가 투자를 하니까 나도 저기에 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분석이 없고 생각이 없고 눈이 없고 한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식 투자 약간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돈 투자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투자라고 하는 이 시장과 이 세계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금적인 면에서는 A라고 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 A라는 투자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낙찰을 받아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봐가지고 내가 눈이 점점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투자 있으니까 뭐 해라 했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다 올인해가지고 넣다가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 할란다 이런 경우가 시장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편하게 돈 넣고 나중에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찮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습관과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 잘 안 된다고 보고 오로지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물건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게 나왔다.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 공동투자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만큼 넣고 나도 거기에 가서 직간접인 어떤 경험이 되고 학습이 되고 내 역량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가능하셔서 같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같이 할 때 커뮤니티도 형성되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지혜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묻지마식 투자로 누군가가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주대가 여러분한테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대표님 확실히 딱 선이 있네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무조건 여기 좋은 투자처에 있으니까 내 돈 줄 테니까 투자해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열심히 그 스킬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판례도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넣는 거는 인정하지만 전액을 또 넣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부담되고요. 공동 투자라는 것이 공동이잖아요. 이쪽에는 기술이 있고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같이 공동 투자라고 하는 공동의 그 커뮤니티와 그런 집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목표물 결과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배를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도 같아야 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정말 이거를
공동 투자로 들어가거나 투자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시는 거지. 그냥 하니까 하다가 그냥 이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김유한 대표님 모시고 특수물건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또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직간접의 경험을 쌓으시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정보 많은 것들을 얻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직접 많은 것들 10개를 알든 100개를 알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 100개, 1000개, 10,000개가 사실 의미가 없고요. 10개 정도, 15개 정도 알아도 직접 해나가면 그게 진짜 나중에 1개, 2개 써먹어가지고 그게 1개, 2개가 될 거지 100개, 1000개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김유한 TV도 많이 좀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쭉 보면 제가 좀 투박하게 그냥 물건에 대해서 좀 경매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거슬리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듣고 해 나가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책은 이렇게 있구나. 제 책은 경매통장이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예. 김유한 TV도 쭉 보시면서 들어봐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양하게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낙찰 받아서 진행할 때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해나갈 때에 제일 최적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성공 투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유한 대표님 긴 시간 인터뷰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인터뷰 어땠습니까?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김유한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2024년부터는 색다른 정보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